정부의 특활비 상납 관련해서 국정원장 3인방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이 같지만 다른 혐의.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이제 지금 말씀 계속 하셨잖아요. 국정원장들은 달래서 줬다. 그리고 3인방은 나는 단순 전달만 했다. 이러고 발뺌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용처는 과연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요 질문들에 대해서 그냥 한 번에 답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세요. 같지만 다른 혐의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일단 요 빨간 선은 실선은 요구고 그리고 요 점선은 상납 경로를 말합니다. 자, 처음에 요구가 있습니다. 안봉근으로부터 요구가 있어요. 다. 모든 요구는 안봉근으로부터 나갑니다. 네.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따로 용돈도 받고 그랬어요. 안봉근은. 자금 요청 그리고 그만 보내요. 중단까지 지시한 안봉근. 안봉근이 일단 남재준 원장에게 얘기합니다. 귓속말로. 재차 확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보내야 돼요. 그러자 남재준 원장이 특활비를 상납하기 시작한 장 본인이 이제 된 거죠. 구속됐습니다. 돈을 안봉근에게 갑니다. 안봉근이 그다음 이제 이병기 원장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병기 원장은 이제 그때 최경환에게도 상납했어요. 그리고 이현수 기조실장이 건의하니까 나는 집행 승인만 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단순 결제자가 아닌 상납 우등생 아니었나. 왜냐하면 이때 5천만 원에서 매달 1억으로 올라갔죠. 구속됐습니다. 돈은 여기서 상납은 이쪽으로 간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재만한테. 박근혜 지시로 돈 받아. 하지만 통치자금이라고 생각했고 이재만은. 그리고 자금관리 감독 근거지기까지 역시 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안봉근이 마지막 이병호 원장한테 또 돈을 요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구해서 상납은 그냥 넘겨받은 관행이죠. 늘 그래 왔다니까. 단순 인수인계를 받은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인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돈은 안봉근에게도 가고 또 이병호 원장으로부터 정호성에게도 갔습니다. 정호성은 작년 9월에 국정원 돈 2억 원을 관저에 가져가 박에게 직접 전달했다. 자금 전달체 역할을 맡았는데 돈의 행방, 금고의 존재에 대해 얘기하세요. 아는 바가 없는데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관저에 가져간 이 많은 현찰은 도대체 어디에 두고 쓴 것인지 궁금하시죠?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받았습니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아니요.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받았습니까? 아니, 몇 년 동안 받으셨습니까? 몇 년 동안 받으셨어요?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국정원에서 그 채널이 누구였어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받으셨어요? 네, 검찰 조사에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썼습니까? 국정원 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썼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알고 있었습니까? 그 돈이 어디에 쓰였어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박 전 대통령 한 받고 말씀 있는 이 해주세요. 상황에 예.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해주시고 가세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건 수사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은 것을 청와대 요구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특활비 상납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인지하고 있었죠. 부끄러움 느끼십니까? 받은 건 없었어요. 부끄러움 느끼십니까? 저희는 최순실 씨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까? 예, 대통령님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이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 전에는 사실 뭐 이렇게 같이 뭘 이렇게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정과장 피청구인은 대통령은 최순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대통령님께서요. 네. 대통령께서 최순실 씨를 어떻게 불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에서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 이 얘기가 큰 맥락에서 보면 같으니까 뭐 잠깐 쉬실 분은 쉬시고 간단하게 저기 이경환 부대변인부터 짚어주세요. 예, 뭐 저는 그 돈을 누가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조사가 결과에 따라 나올 거라 보고요. 예. 결과적으로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부분은 돈의 용처가 가장 중요하다. 네,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언론 보도상 나오는 것도 많은데 다 의혹 제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결과적으로 철저히 보면 수사해서 용처를 밝혀야죠. 검찰 수사에서 돈의 용처가 나오면 그때서야 불법 여부가 다 다를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누구? 서영호 소장.
하시겠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문고리 3인방이나 국정원 3인방이나 예. 결국은 특가법상의 뇌물죄, 그러니까 네.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 쪽은 원장들은 공유한 쪽이고 문고리 3인방은 수뢰한 받은 짝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저는 공유자고 수뢰자인 것 같고요. 예. 그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 대통령이 직접 예. 그 돈 용처를 쓰지 않았을 겁니다. 저들이 아마 전달하거나 대신했을 텐데 네. 기치료 주사 아줌마, 실 리프팅비, 의상비 뭐 저들이 집행했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제일 잘 알지 추정한다?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차명희 전 의원은 뭐 아세요? 좀 이렇게 출처?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니까 네. 서로가 다 모른다, 안 썼다 하고 누구한테 미루고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미루고 있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라 그럴게요? 제가 이거 시간이 없어서 못 썼는데 그래 내가 썼다. 그러나 중요한 데 썼다. 어쩔래?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난 좀 진지하게 하려고 하면 지금 차명진 의원 저렇게 아니 뭐 이야기해요. 나름 진지한 거예요. 이렇게 될 오늘 말씀 중에 최고예요. 예, 정확히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제. 그리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다른 방향에서 이병호 원장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 왜 영장이 기각됐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3인 중에 이병호 원장? 이해가 안 됩니다. 첫 번째, 이병호 원장의 임기가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임기가 거의 유사하게 똑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현재 지금 40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40억 중에 그 뭐 어떤 그 소스는 25억을 이병호 원장 있을 때 상납을 한 거고요. 어떤 때는 19억을 19억이라고 상납을 했다고 네,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억이든 25억이든 예. 앞에 남재준, 이병기 원장보다 훨씬 더 많은 예. 돈을 집행을 하고 상납을 했는데 예. 왜 저분은 영장 기각이 됐을까? 예. 여기에 대해서 그 사법부나 영장판사는 국민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 아닙니까? 검찰이 안 그러면 어차피 영장 재청구한다니까요. 아니, 대변인 쪽에서도 그 법원 대변인 쪽에서도 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남재준, 이병기와 이병호는 뭐가 다른가? 그걸 설명을 해달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이 상납 사건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설명을 안 해주는 거는 정말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무시라고 봅니다. 예, 가장 알겠습니다. 많은 돈을 갖다 상납한 사람인데요. 네. 그리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기 노예부에서 말씀 좀 하세요. 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설명 그 법원에서 했고요. 네, 뭐라고 했는데요? 영장이 발부된 두 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진행 정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 이 사람들과 관련된 진술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한 얘기고요. 두 번째, 영장이 기각된 분에 대해서는 수사의 진척 정도를 생각해 보았을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 사람은 할 말을 다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영장 발부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신청서에 적혀 있는 그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소명이 다 되었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의심이 자꾸 드는 거죠. 그만한다며. 똑같은 현상이고 똑같은 설명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그리고 않아요. 알려진 내용은 똑같은 설명이고 자, 청와대에서 달라고 해서 줬다. 그다음에 그 이현수 기조실장이 이제까지 좋았으니까 주자 해서 줬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예. 어쨌든 그런데 그 부분은 왜 이병호 원장만 뺐을까? 여기서 어떤 의심이 드느냐 하면요. 예. 계속해서 검찰도 두들거리고 있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됐던 예. 모든 사건들이 다 기각당하고 있다. 예. 여기에 그러니까 대해서 그렇게 너무 같이 보시는 이해가 안 거군요. 된다라고 지금 검찰 알겠습니다. 쪽에서 그냥 우병우 전 수석도 지금 공식 수사 비공식적으로 대상이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변호사님들한테 질문 안 한 거는 좀 대답하지 마세요. 노이로제 있어요 요새. 트라우마 있어요. 변호사 잘못 걸려가지고 얻어 터져가지고 눈탱이 반탱이 됐고. 지금 일부러 지금 잠깐 있었는데 심호환이 전혀 도저히 의미가 뭐 없네요. 이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 기회를 좀 많이 드릴게요. 이번엔 국정농단의 주인공들 그 불성실한 행태가요. 이거 참 버릇 어디 못 가는 것 같아요. 버릇을. 재판 과정에서는 법정 농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살펴드리겠습니다. 난 좀 진지하게 하려고 하면 지금 차명진 의원 저렇게 아니 뭐 이야기해요. 나름 진지한 거예요. 이렇게 될 오늘 말씀 중에 최고예요. 이것도, 사실은. 정확히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제. 그리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다른 방향에서 이병호 원장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 왜 영장이 기각됐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3인 중에 이병호 원장? 이해가 안 됩니다. 첫 번째,
이병호 원장의 임기가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임기가 거의 유사하게 똑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현재 지금 40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40억 중에 그 뭐 어떤 그 소스는 25억을 이병호 원장 있을 때 상납을 한 거고요. 어떤 때는 19억을 19억이라고 상납을 했다고 네,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억이든 25억이든 예. 앞에 남재준, 이병기 원장보다 훨씬 더 많은 예. 돈을 집행을 하고 상납을 했는데 예. 왜 저분은 영장 기각이 됐을까? 예. 여기에 대해서 그 사법부나 영장판사는 국민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 아닙니까? 검찰이 안 어차피 그러면 영장 재청구한다니까요. 아니, 대변인 쪽에서도 그 법원 대변인 쪽에서도 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남재준, 이병기와 이병호는 뭐가 다르냐? 다른가? 그걸 설명을 해달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이 상납 사건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설명을 안 해주는 거는 정말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무시라고 봅니다. 예, 가장 알겠습니다. 많은 돈을 갖다 상납한 사람인데요. 네. 그리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기 넣어주세요. 예, 뭐 저는 그 돈을 누가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조사가 결과에 따라 나올 거라 보고요. 예. 결과적으로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부분은 돈의 용차가 가장 중요하다. 네,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언론 보도상 나오는 것도 많은데 다 의혹 제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결과적으로 철저히 보면 수사해서 돈의, 용차를 밝혀야죠. 검찰 수사에서 요 돈의 용차가 나오면 그때서야 불법 여부가 나타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누구? 서영호 소장 하시겠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문고리 3인방이나 국정원 3인방이나 예. 결국은 특가법상의 뇌물죄, 그러니까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 쪽은 원장들은 공유한 쪽이고 문고리 3인방은 수뢰한 받은 짝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저는 공유자고 수뢰자인 것 같고요. 예. 그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 대통령이 직접 예. 그 돈 용처를 쓰지 않았을 겁니다. 저들이 아마 전달하거나 대신했을 텐데 네. 기치료, 주사 아줌마, 실 리프팅비, 의상비 뭐 저들이 집행했기 때문에 저들이 제일 잘 알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차명희 전 의원은 뭐 아세요? 좀 이렇게 출처?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니까 네. 서로가 다 모른다, 안 썼다 하고 저 누구한테 미루고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미루고 있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라 그럴게요? 제가 이거 시간이 없어서 못 썼는데 그래 내가 썼다. 그러나 중요한 데 썼다. 어쩔래?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정보의 특활비 상납 관련해서 국정원장 3인방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이 같지만 다른 혐의.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이제 지금 말씀 계속 하셨잖아요. 국정원장들은 달래서 줬다. 그리고 3인방은 나는 단순 전달만 했다. 이러고 발뺌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용처는 과연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요 질문들에 대해서 그냥 한 번에 답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세요. 같지만 다른 혐의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일단 요 빨간 선은 실선은 요구고 그리고 요 점선은 상납 경로를 말합니다. 자, 처음에 요구가 있습니다. 안봉근으로부터 요구가 있어요, 다. 모든 요구는 안봉근으로부터 나갑니다. 네.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따로 용돈도 받고 그랬어요, 안봉근은. 자금 요청 그리고 그만 보내요. 중단까지 지시한 안봉근. 안봉근이 일단 남재준 원장에게 얘기합니다. 귓속말로. 재차 확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보내야 돼요. 그러자 남재준 원장이 특활비를 상납하기 시작한 장 본인이 이제 된 거죠. 구속됐습니다. 돈을 안봉근에게 갑니다. 안봉근이 그다음 이제 이병기 원장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병기 원장은 이제 그때 최경환에게도 상납했어요. 그리고 이현수 기조실장이 건의하니까 나는 집행 승인만 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단순 결제자가 아닌 상납 우등생 아니었나. 왜냐하면 이때 5천만 원에서 매달 1억으로 올라갔죠. 구속됐습니다. 돈은 여기서 상납은 이쪽으로 간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재만한테. 박근혜 지시로 돈 받아. 하지만 통치자금이라고 생각했고 이재만은. 그리고 자금관리 감독 근거지기까지 역시 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안봉근이 마지막 이병호 원장한테 또 돈을 요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구해서 상납은 그냥 넘겨받은 관행이죠. 늘 그래 왔다니까. 단순 인수인계를 받은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인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돈은 안봉근에게도 가고 또 이병호 원장으로부터 정호성에게도 갔습니다. 정호성은 작년 9월에 국정원 돈 2억 원을 관저에 가져가 박에게 직접 전달했다. 자금 전달체 역할을 맡았는데 돈의 행방, 금고의 존재에 대해 얘기하세요.
아는 바가 없는데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관저에 가져간 이 많은 현찰은 도대체 어디에 두고 쓴 것인지 궁금하시죠?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받았습니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아니요.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받았습니까? 아니, 몇 년 동안 받으셨습니까? 몇 년 동안 받으셨어요?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국정원에서 그 채널이 누구였어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받으셨어요? 네, 검찰 조사에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썼습니까? 국정원 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썼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알고 있었습니까? 그 돈이 어디에 쓰였어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박 전 대통령 한 재판 말씀 받고 있는 이 해주세요. 상황에 예.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해주시고 가세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건 수사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은 것은 청와대 요구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특활비 상납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인지하고 있었죠. 부끄러움 느끼십니까? 받은 돈 없다 쓰셨어요. 부끄러움 느끼십니까? 저희는 최순실 씨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까? 예, 대통령님 이제 그 취임하시고 나서 이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 전에는 사실 뭐 이렇게 같이 뭘 이렇게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정과장 피청구인은 대통령은 최순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대통령님께서요. 네. 대통령께서 최순실 씨를 어떻게 불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검찰에서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뭐 계속 이 얘기가 큰 맥락에서 보면 같으니까 뭐 잠깐 쉬실 분은 쉬시고 간단하게 저기 이경환 부대변인부터 짚어